자, 2021년 6월 7일 월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근 다들 잘하셨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오늘. 오늘 33도까지 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좀 땀이 났습니다. 밖에 있는데. 밖에 한 오전 10시 됐는데도 28도까지 갔어요. 굉장히 더운 겁니다. 오전에 그 정도면. 예, 가만히 있으면 땀나는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밖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셨겠죠.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제 방송 오신 분들 전부 환영하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소탈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우리 여기 채팅,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 속에서 나온 내용인데, 저 누구야, 닉네임 바뀌고 싶다님 채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그 바뀌고 싶다님하고 그 어머님과의 대화 내용인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적어놨죠. 일단 바뀌고 싶다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우울증을 겪어 무슨 병을 앓건 노력 아니면 안 될 거 없다고 꼭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력 아니면 안 될 거 없습니까? 어른들은 저런 말 하더라고요. 무조건 노력하면 돼. 어? 무조건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무슨 노력이 무슨 절대 부적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 그대로 노력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굴레를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지금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노력을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 전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제가 그런 말 여러분들한테 한번 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다 노력하면 산다고. 다 노력하면 산다고 내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어요. 오히려 저런 말은 좌절감과 패배의식,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차라리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게 나아요. 특히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 되는 걸 잡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가 해서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 기대 때문에 못 접는 거야. 못 접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인상 쓰면서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 같죠?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사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대부분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삽니다. 하기 싫은 거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포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솔직히 마음 같았으면 진작에 접고 나왔을 거야. 딴 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병을 안고 참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민국 지천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단 말이에요. 왜냐?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힘든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그만둬 버리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도 저러니까 안 돼. 어? 노력을 안 하니까 저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겠어?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 들을까봐 무서워서
무서워서 이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힘들어져요.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갑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이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굵직한 사건 두 개 있었어요. 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두 개 있었는데, 그 구이동 사건이라고 해서 서울의 구이동, 그게 뭐냐 하면, 그 고등학생이 있었거든. 남자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였어요. 1, 2등 한 친구인데 공부 잘하잖아요. 익성도 좋았어요. 근데 집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엄청 무서워했어요. 왜냐? 엄마가 극성이었거든요. 엄마가 극성이었어. 반에서 1, 2등 하면 충분히 잘하는 거잖아요. 맞잖아. 내신 관리만 하면 충분히 스카이 정도 노려볼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반에서 1, 2등 하고도 부모님한 엄마한테 가면 맨날 맞는 거예요. 해초리로 맞는 거야. 잠도 못 자고. 어머니는 뭘 원했냐 하면 전국 1등을 원했던 거야. 전국 1등. 그러니까 전국 1등 시키려고 잠도 안 재우고 문제 못 풀면 뭐 해초리 때리고 막 그랬던 거야. 그걸 매일 겪다 보니까 나중에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의 구이동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게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알아서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계속 쥐어 짜내고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노력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죠. 노력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노력을 강요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자신이 어, 노력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력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닌데, 그 노력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는, 그거는 부모님이 모르고요, 친구도 모르고 내가 잘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관문을 뚫어봤을 때 내가 내 최대한 인풋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내가 솔직히 공부 안 해봤다. 내가 봤을 땐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고등학교 때 전교 꼴등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학교 다닐 때 책하고 담을 쌓았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아예 발디디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할 거예요. 예. 자기가 잘한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막상 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 중에 보면 소위 말하는 꼴통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제대로 자가진단에 파악이 되면 애시당초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 아니면 한 바퀴 돌아보고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 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1단계도 못 넘어가는데 내가 무슨 공무원 시험 붙겠다고 하는 거냐. 짐 싸고 나와야 돼요. 왜 짐 싸고 나온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인데 짐 싸고 못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5년, 10년 해가지고 이제 아모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공식에. 이 공무원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운동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쪽에도. 운동 쪽에도 보면 특히 운동으로 성공하기는 더 힘들잖아. 운동으로 성공하기 더 힘들거든요. 운동 공무원보다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냥 적어본 거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프로 야구를 진입하려면 그 드래프트에 선발이 돼야 되잖아요. 선발이.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 한 50명 정도 있다 칩시다.
대한민국에 한 50개 정도 야구부가 있어.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한 3,000명 이상은 나올 거잖아요. 거기서 구단에 이렇게 드래프트 선발이 되는 사람은 보통 한 10차까지 있으니까 9차, 8차까지 있나요? 8차까지 있으니까 한 80명. 그 1차로 한 3,000명, 4,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한 80명 정도만 프로에 입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다 뜹니까? 아니잖아요. 한두 명만 뜨고 나머지는 제대로 무대도 못 밟아보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야구 선수 중에 젊은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 뭐 이정우나 강피커 같은 경우 그 3,000명 중에서 한두 명 나온 거예요. 한두 명. 3,000명 중에서 한두 명.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도 1군 무대 진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2군만 전전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시간을 안 까먹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보고 더 이상 프로의 이 벽을 넘길 수 없다. 차라리 뭐 공부를 하고 다른 걸 하자. 그렇게 가신 분들이 더 현명합니다. 훨씬 더 현명해요. 어떻게 1분 무대 한번 발려볼 수 있겠지 하다 나이 먹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특히 운동만 하는 사람들한테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 생존하기 더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공부와 담을 쌓았지 않습니까? 스펙 관리 같은 건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 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통 장사한단 말이에요. 장사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해야 돼. 어떤 분야를 하건 간에. 내가 노력했을 때 그만한 아웃풋이 나온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특히 이거 부모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계속 노력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해요. 압박을 가한다니까. 여러분들 이 노력을 한 번도 강요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한테 자꾸 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어요. 대부분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잔소리냐. 맨날 입버릇처럼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번에 시험 잘 보내서 사지코니 먹으세요? 우리는 매일 있잖아.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 노력을 강요 안 받은 적이 없어. 무조건 강요 받았어요.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몇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도 아셔야 돼. 그걸 계속 강요하듯이 하게 되면 하기 싫어요. 원래 하려던 것도 하기 싫어. 왜? 부모님 옆에서 얘기하면 아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나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렇게 짜증내잖아.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어. 우리가 그 말을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안단 말이에요. 노력이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잖아. 이 노력이란 건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력으로 하는 거죠. 어? 맞잖아요. 부모님 백날 첫날 그렇게 노력해라 해도 내가 안 움직이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근데 웃긴 게 자기도 노력을 안 해요. 자기도 노력 안 하면서 나보고 노력하라 그래. 근데 왜 보면 태생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 잘하는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아서 공부 잘하는 케이스가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워너플링 고등학교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받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TV 같은 거 안 보시고, 뭐 집에 있어 누워있고 이게 아니라,
맨날 책 같은 거 보면서 공부 같은 거 안 하고 옆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 따라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손잡으면 도서관 가고 책 같은 거 같이 보고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가르쳐 주고. 근데 여러분 공부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 부모님 이거 뭐야 하면 넌 왜 이런 거 물어보냐 하면서 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든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얘기는 부모님도 웃긴 게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단다.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가져와. 이게 아니라 야 그런 건 네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른다고 얘기하든가. 모른다고 얘기 안 해요 또.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얘기하는 거는 특히 내가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야. 어른들이 얘기한 노력은 공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노력을 얘기할 때 특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가장 노력의 그러니까 전부예요, 전부. 전부는 공부예요. 근데 살아가면 공부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극히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노력이고요.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노력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노력이에요.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공부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노력을 얘기할 땐 공부에만 노력을 하고 하지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 잘 받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 합격해라. 이 뭡니까? 다 공부 아닙니까? 근데 공부 외적으로 노력하다 한 적 있습니까? 공부 외적으로. 공부를 빼고, 그럼 공부 빼고 얘기하라 하면 어른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노력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워너플림 아시겠지만 왜 손준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부에서 유전의 힘은 노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아무리 비싼 강의 하더라도 유전으로 타고난 사람 못 이긴다. 공부야말로 유전의 힘이 극대화되는 분야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죠? 노력하면 일정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정점까지 가려면 재능이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공부머리라는 유전자가 분명히 있다. 그 말 했잖아. 난 그 말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모님도 웃기기 뭐냐 하면 특히 어머님들 납득을 안 해요. 그때 들을 때는 끄덕거리지만 또 뒤돌아서면 언제 그러냐는 듯 계속 공부하라고 또 부추깁니다. 자기는 공부 안 했으면서. 자기도 머리가 안 좋으면서 자꾸 공부하라고 부추겨요. 그 옛날에 MBC의 예능이었나? 공부 예능이었는데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는데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애 엄마들 욕 엄청 먹었어요. 아버지보다 애 엄마들이 그냥 욕 뭉치기로 얻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공부 안 하면서 자기도 학자식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서 자식한테 자꾸 특목고 가라고 쪼는 거야. 공부를 못한 애가 아닌데 자기도 공부하는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자기도 원래 공부를 안 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식 원래 공부 잘하는데 계속 특목고 가라고. 그 학생은 일반계 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할 건데 그것도 욕 엄청 먹었잖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영상이.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알아서 놔두면 잘 할 텐데 저렇게 얘기하면 더 하기 싫지. 더 하기 싫은 게 정상이에요. 더 하기 싫고 삐뚤어진 게 정상이야. 왜 대한민국 어머니들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노력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노력의 어떤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공부는 노력한 만큼 안 나올 확률이 요즘에 들어서는 더 높습니다. 더 높아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동료 여정님 어세요? 네, 더 높아질 거예요. 원래도 높았지만 더 높아질 거야. 물론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간단한 게 공부기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직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점점 그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옛날엔 절대적이었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분야가 이 원이 작아지고 있어요. 맞죠? 다른 분야가 커지고 있어. 지금 제가 한 유튜브는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른들 얘기하는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게임, 프로게이머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그런 분야가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 오히려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개념은 더 커질 겁니다. 특히 공부가 안 맞는 사람이 이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꿈을 이뤘다. 그런 얘기보다 괜히 공부해가지고 청춘 날려먹었다. 괜히 공부하라고 시켜가지고 안 되는 머리 붙잡아가지고 탈모만 엄청 생기고 나이만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방송에서 다뤘던 고민 사연들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부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왜 어른들은 그런 얘기 안 했었을까? 지금 와서 후회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 노력을 해야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가 아니라 좋습니다. 만약에 그걸 파악할 수 없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파악할 수 있으면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기회와 시간을 안 주죠. 부모님들이 이거 안 주죠. 특히 엄마들이 안 주죠. 참 나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몰라요. 자식을 몰라. 자식을 모르니까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가장 옆에 있으면서 모르니까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닥달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 공부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공부 외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돼. 왜냐? 여러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공부 잘했는데 나이 먹고 방해가지고 인생 그르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어려서 공부 잘하는 사람, 나이 먹어서 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자꾸 주변에 시키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인 되고 나서 이제 그 나사가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원래 내가 원했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대입병이 생기잖아요. 대입병. 그래서 대입병이 생기네. 대학교 2학년 때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꾸 기대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대학 전공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와서 또 열심히 하기 싫고 여러 가지 감정이 또 다 나한테 쏠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내가 뭘 통해서 노력을 얻을지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뭔가 확신이 생기면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서 이게 노력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잘 파악해야 되고 부모님께서도 노력을 계속 하라고 너무 집요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나니까 노력이 배신한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을 때 결실을 얻는 것보다 통수 먹는 사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미처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왜 이제 와서 알게 되었을까? 지나간 시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노력만 강요하지 마시고 어떤 분야를 더 노력할 수 있는지 넓게 보시고 그게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